이번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개체 삽입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다양한 템플릿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다양한 미디어 요소를 한번 삽입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재밌고 유용한 내용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 강의 13강 교환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미리 하나의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 또는 웹상에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추가를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사진 보관함에서 이미지를 선택한다거나 또는 도구막대에 있는 미디어 삽입 요소를 통해 삽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이미지 추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추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미지 추가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잠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작권이 없는, 그죠? 상업용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 미디어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사이트에 접속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요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해당하는 이제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픽사베이의 라이센스는 상업적인 용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개인이든 회사든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 같은 곳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저작권 사이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뭐 저작권 상업용 무료 이미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이미지 복사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페이지로 넘어가서 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빈 문서가 실행이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붙여넣기 커맨드 V키를 눌러주게 되면 인터넷에 있던 부분을 다운받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또 다른 방법, 해당하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로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번 시간 강의가 13강이잖아요. 그래서 13강 교환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미지 삽입 예제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방법, 미디어에서 사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사진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죠.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에 대한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여기에는 이제 이미지 삽입 예제 얘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정해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방법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인터넷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잠시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애플 기기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기기에서 사진을 먼저 촬영을 하고 그 해당하는 부분을 문서에 추가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이제 미디어 삽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사진 찍기, 문서 스캔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뭐 아이폰, 아이패드가 없어서 해당하는 기능이 열려있진 않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근처에 아이폰, 아이패드가 있으면 해당하는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 페이지 프로그램으로 넘어오게끔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제 스캔, 문서 스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플 기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제 추가를 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케이스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삽입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기존에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진이 있겠죠. 이 사진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B라고 하는 사진으로 대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템플릿에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당연히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템플릿에 있는 대상체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인데 하나는 해당하는 부분이 잠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해당하는 개체 요소가 잠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금 해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워터마크로 지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워터마크를 섹션 레이아웃 대상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워터마크라고 하는 게 어찌됐든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약간 뒷배경, 배경에 백단에 삽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이 안 돼요. 워터마크로 지정이 되면.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레이아웃 대상체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기로 하게 되면 이 워터마크 섹션 레이아웃 대상체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레이아웃 대상체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한번 화면을 이동해서 메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사진에 대해서 내가 대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존의 사진이 선택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정렬 섹션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레이아웃 대상체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기가 있어요. 해당하는 요소를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레이아웃 요소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하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설명은요. 이미지의 설명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뭔가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고 보이스 오버라고 해가지고 약간 귀가 불편하신 분들,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애플에서 보이스 오버라고 그 화면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미리 등록을 하면 나중에 이런 문서 보조 기술을 통해 접근을 할 때 해당하는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구나 라는 설명을 붙여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설명은 어디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귀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미지 설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먼저 클릭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미지 탭을 클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화면을 이동을 해볼게요. 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해당하는 요소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대해서 선택을 했다면 상단에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이미지 한번 선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대치할 수 있는 부분도 보여지죠. 여기서 이미지를 대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이미지 편집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내가 삽입한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보여지게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사람들이 문서를 볼 수 있게끔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페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미지를 자른다거나 밝기, 채도를 조정한다거나 이 정도의 작업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진에 대한 마스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걸 자르기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 자르기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파일을 편집하지 않고도 원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는 그러한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더블 클릭, 이중 클릭을 하게 되면 마스크 제역이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 마스크란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자르기, 내가 필요한 영역만 살릴 때 자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또는 여러분들께서 트랙패드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트랙패드에서 이미지를 꾹 누르셔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에 대한 크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내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끌어가지고 어디를 활성화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크기 이런 것들 이렇게 조절바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자르기 버튼 눌러서 완료 버튼 눌러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당하는 이미지가 자르기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귀여운 미어캣 사진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이미지를요, 나닥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마스크 편집 상태로 넘어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미지에 마스크 편집 버튼을 눌러도 동일한 메뉴가 표시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르고자 하는 부분, 다시 말해 내가 살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색깔이 온전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투명하게 보여지는 부분, 이제 없어지는 부분, 사라지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 있는 색상이 온전히 보여지는 부분이 살리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리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대 축소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이미지가 굉장히 고화질이네요. 그죠? 확대해도 이미지가 하나도 안 깨져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크롭 버튼, 자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완료 버튼 누르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자르기가 완료된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 자르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미지에 대한 배경 또는 다른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아까 같은 이미지에선 사실 적절한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인물 사진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인물 사진. 우리가 일명 프로필 사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강사인 저도 이제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종종 찍겠죠. 그럼 프로필 사진을 촬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굴만 이제 살리고 싶어요. 근데 뒤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사진관에서 찍다 하더라도 이게 아예 흰색 도화지에서 찍는 게 아니라 약간 배경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원치 않는 배경 또는 원치 않는 색상을 빼고 내 얼굴만, 내 이미지만 보여지게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회사의 로고가 있는데 회사의 로고에서 그 배경색, 그 바탕색이 있으면 그것만 색상을 빼가지고 실제 로고만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내가 해당하는 부분을 뭐 투명하게 만들고자 한다 또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흰색, 좀 백그라운드처럼 보이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제 이미지 탭 보게 되면 인스턴트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 이미지에서 제거하려는 색상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거하려는 색상을 클릭을 해주시고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거나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고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런 거는 뭐 말로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직접 한번 같이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강의 멀뚱멀뚱 들으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꼭 따라 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어찌되었든 해당하는 요소를 한번 우리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맷의 이미지에 들어가게 되면 인스턴트 알파라고 하는 요소가 보여지게 돼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색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이 투명하게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Shift 키 누르고 선택 가면, 자, 보이세요? 자, 아까 여기 있던 색상이 약간 그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되죠? 약간 죄송합니다. 모래 색깔, 약간 이렇게 노란 색깔, 갈 색깔이죠. 그래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 선택을 하게 되면 비슷한 색상들이 지금 선택이 이렇게 되죠. 그죠? 또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옵션 키 누르고 선택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이 투명하게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는 사실 적절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미어캣 이미지랑 이 뒤에 있는 백단에 있는 그 배경 이미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그 뒤에 있는 게 뭐 다른 색깔이 확 빠질 텐데 이게 두 개 색깔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보다는요, 저는 어떤 걸 조금 더 추천드리냐면 실무에서는 그 remove mg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move bg. 이게 뭐냐면 그 배경을 제거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이렇게 배경이 쑥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를 조금 더 권유를 드립니다. 또는 뭐 포토샵 같은 전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이 이게 완전히 좀 잘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생각한 거 좀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은 아니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대로 될 수 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버튼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것은 무엇이더냐? 바로 노출, 채도, 기타 이미지 설정에 대해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탭 클릭을 한 다음에 제어기 버튼을 누르면 노출, 채도 강화에 대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한 밝기, 어두움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밝게 어둡게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채도, 색상에 대한 풍부화. 그래서 다시 말해 선명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선명도.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선명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좀 더 빼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다음 강화. 어떠한 그런 빨간색, 녹색, 파란색 톤을 분산시켜서 이미지 화질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 그림자, 색상, 노이즈 제거, 온도, 색조와 같은 기능에 대해 고급 제어기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뭐 디테일하게 뭐가 뭐구나 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막 조절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도 조정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노출 조절해 보니까 이런 느낌을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화면 이동해 가지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 귀여운 미어캣 이미지 똑같은 거 오늘 여러 번 쓰네요. 자,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포맷의 이미지 한번 선택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노출과 채도가 있어요. 그죠? 노출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밝아졌네요. 자, 왼쪽으로 당겨볼까요? 어두워졌네요. 그죠? 밝기구나. 채도 어떤 색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색상이 풍부해진 느낌. 그죠? 그다음에 색상을 약간 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채도를 빼게 되면 그 약간 흑백 느낌? 좀 옛날 TV 느낌? 좀 아련한 느낌이 들게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좀 따뜻하고 좀 더 풍성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설정 누르면 다시 기본값으로 되돌아가고, 강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좀 강화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교환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확장 제어기 버튼을 눌러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포토샵이나 뭐 프리미어 같은 그런 영상 편집 또는 이제 약간 색상에 대한 리터칭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저는 뭐 디자인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있구나 정도의 개념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이제 세부적인 기능들 한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아 이게 이런 기능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이미지를 추가하고 이미지에 대한 편집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도형 추가 부분 그리고 도형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이미지 추가를 해보았는데, 사실 도형 추가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테두리 추가 연습하면서 직사각형 삽입하는 것까지는 해봤어요. 네, 본격적인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딥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도형 추가하기인데요. 일단은 도형 추가하는 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시죠?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제 왼쪽에 카테고리가 떠요. 그러면 뭐 기본, 기하학, 그죠? 사물, 동물, 자연 뭐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뜨고, 해당하는 카테고리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다양한 형태의 도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당하는 추가하려는 도형 선택을 해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이동해 주시고, 자, 이제 얘는 이제 적절하게 좀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한번 도형을 우리 삽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도형 버튼 딸깍 하고 눌러주시고요. 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기하학도 있고, 사물, 동물, 자연, 음식, 기후, 그죠? 다양한 형태의 기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호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윈도우즈 계열에서 좀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맥에선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기호를 지원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 도형을 좀 연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 도형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한 별 모양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해당하는 도형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어떠한 그 곡선이 있는 도형이다 라고 하면 곡선을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포맷에 도형 및 선 편집할 수 있게 만들기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뭐가 떠요? 그 핸들, 말 그대로 조절점이 뜬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이렇게 빨간색 윤곽이 있는 사각형이 있고 원이 있는데, 사각형은 뾰족한 선, 그리고 원은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원이나 사각형을 이렇게 당겨 가지고 여러분들이 곡선 형태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에 대한 어떤 형태를 변경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소리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금은 이 도형 어떻게 바꾸지? 뭐 이 상태는 바로 변경은 안 되겠죠. 자,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우리 상단 메뉴를 보시면 포맷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도형 및 선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편집할 수 있게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야죠? 이 조절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어요. 그럼 해당하는 조절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형에 대한 모양을 변경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조절점을 이렇게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전혀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해서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좀 이렇게 별 모양을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센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외계인 같이 좀 비슷한가요? 다리가 이렇게 길고 위에는 좀 크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형태 자체가 특별히 이제 그 공률인
요소가 없어서 이게 좀 딱딱하게 되어졌는데, 아까 제가 PPT 교환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곡선이 있는 도형이라고 하면 곡선에 대한 이제 뭐 배율이라든가 각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점을 지정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을 조합하고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을 조합하고 분리하는 거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얘가 이제 마른 목의 별표시죠? 이게 원본이에요, 그죠?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 합치는 거고, 교차는 뭐 이게 만나는 지점 이렇게 남긴 거고요. 빼기, 그래서 A에서 B를 뺀 거예요. 별 모양이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외, 겹치는 부분 어떻게 한 거 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는 자, 얘는 지금 무슨 도형이에요? 트럭 모양의 도형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도형을 뭐라고 하면 복합도형이라고 말해요. 복합도형. 그래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걸 복합도형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도형을 분리를 하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다 쪼개진다는 거죠. 이제 쪼개져서 뭐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렵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씩 같이 저랑 해보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해볼 건 뭐냐면, 자, 새로운 도형을 생성하는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2개 이상의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 버튼을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 이 정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합치기, 겹치기, 빼기, 제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 모양은 그대로 두고요. 우리 예제처럼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마른 모 한번 삽입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2개의 도형을 동시에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Shift 키를 눌러서 꾹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해 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 포맷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 정렬 메뉴 선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도형 하나 할 때는 뭐 특별한 메뉴가 안 떴는데 2개의 도형을 동시에 선택을 하니까 아래쪽에 4개의 메뉴가 떴어요. 그죠? 합치기를 하게 되면 2개의 도형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우리 커맨드 Z키 누르면 원래대로 이제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겹치기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2개의 도형이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만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것이고, 자, 빼기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있었던 게 별 모양이고 두 번째 있었던 게 그 마른 모였죠. 그래서 별에서 마른 모를 뺀 형태가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제외 버튼을 누르면 겹쳐지는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해서 조합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떤 걸 해볼 것이냐면 복합도형에 대해서 분리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복합도형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우선은 복합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복합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 메뉴에 포맷에 도형 및 선, 분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리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우리 이번엔 좀 복합도형,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이동수단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택시? 택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택시 모양의 요소를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한 게 이루어져 있죠. 얘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상단 메뉴에 포맷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여기에 도형 및 선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면 분리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도형이 다 이렇게 하나씩 쪼개져서 분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개별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형에 대한 우리 설정과 관리, 편집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도형에 대해서 그리게 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만의 도형,
만들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제가 도형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쭉 살펴봤는데 내가 생각한 도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도형을 직접 그려서 생성하고 그것을 이제 사용자 목록에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들 다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 그리기, 여기 있는 연필 모양의 그 그리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꼭지점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터를 이동해서 꼭지점 추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거나 첫 번째 포인터를 눌러서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편집 작업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형 그리기 해볼 텐데, 자, 일단은 먼저 해볼 거, 우리 도형 메뉴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펜 도구라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점 클릭하고 두 번째 꼭지점, 세 번째 꼭지점, 네 번째 꼭지점, 뭐 다섯 번째 꼭지점, 뭐 이렇게 하고 끝나겠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케이프 누르면 여기까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도형의 펜 도구.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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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고 다시 처음으로 만나도 끝나죠.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도형을 내가 원하는 도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디자인 감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해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사용자 설정 도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도형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맷에 도형 및 선, 나의 도형의 저장을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하고자 하는 도형 요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우리 상단 메뉴 들어가게 되면 포맷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여기 도형 및 선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의 도형의 저장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별 3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형을 삽입하겠다. 도형에 들어가서 나의 도형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도 되고, 또는 여기다가 도형 이름 별 3이었잖아요. 해당하는 도형을 검색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에다가 내가 만든 도형을 추가해서 나중에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도형 안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정렬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텍스트를 추가하고 정렬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새로운 도형을 먼저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 내에 텍스트를 정렬하겠다라고 하면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탭 들어가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형을 선택하고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텍스트 입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제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텍스트에 대해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이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도형에 들어가 가지고 자, 일반 도형을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해당하는 도형에 대해서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텍스트 입력이 되게 되고요. 해당하는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 포맷의 텍스트에 들어가 가지고 텍스트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그 형태, 모양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도 지금 현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형 안에 이렇게 텍스트를 배치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멀티미디어 삽입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